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는 민의를 통합해 실현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꽃이 결코 혼자의 힘으로 피어나지 않듯 선거도 결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어떤 일들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직접 현장에서 관리했던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거관리하는 일선위원회에서는 생생한 영상 촬영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면 물론 향후 선거 사무 관계자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에 위치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투표구별로 이제 보통 선거인수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제 이책중 1군, 이책중 2군으로 분철을 해서 여기서 이제 직인 간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이상 없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하고 사전 투표하고 나서 그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된 선거 명부를 출력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투표소로 가는 거죠. 선거인 명부 작업이 선거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라면 후보자 등록은 싹을 틔우는 단계입니다. 후보자 등록 하루 전 선관위 담당자들은 접수받을 준비를 합니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등록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전까지 후보자들의 정확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돕기 위해 각종 서류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12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졌는데 후보자들은 출마할 선거군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병역, 학력, 세금,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의 등록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제출한 등록 서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후 수리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 작업이 시작됩니다.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합니다. 선거 벽보의 접수는 5월 18일까지, 선거 공보의 접수는 5월 2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접수 첫날 북구 선관위 1층 사무실, 접수 담당 직원들과 배송자들이 서류를 들고 접수 절차를 밟습니다.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로 사무실이 채워져 갑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교육감, 시도지사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인쇄물 마감 시각까지 계속해서 벽보와 공보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벽보는 특수 제작된 비닐 첩부판에 투입되어 지정된 장소에 부착됩니다. 18일 선관위가 지정한 북구의 한 업체에서 선거 벽보를 비닐 첩부판에 투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닐 첩부판에 투입된 선거 벽보는 다음날 바로 첩부 작업에 들어갑니다. 선거 벽보는 비, 바람, 낙서 등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첩부판에 넣습니다. 선거별로 구분된 벽보들을 기호 순서로 배열한 후 규격에 맞게 재단된 봉투식 비닐에 담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별로 후보자들의 벽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선거 사이의 간격 유지를 위한 빈칸이라는 안내문을 넣습니다. 밤새도록 삽지 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일 이른 새벽부터 벽보 첩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벽보는 많은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눈에 잘 띄는 장소를 선정해 첩부하게 됩니다. 각 세대로 발송하는 선거 공보는 각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선거 공보는 선거별로 법정 면수와 규격 이내에서 후보자마다 다양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선거 공보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후보자의 인적사항,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 세금 납부, 체납 실적, 전과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각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선거 공보하고 그 해당 선거구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날입니다. 투표용지는 어제 저희가 그 회송용 봉투에 한 3번 정도 확인을 해가지고 투입을 했고, 오늘은 선거 공보하고 같이 회송용 봉투와 이것을 선거 공보와 조합을 해서 발송용 봉투에 넣어서 지금 거소투표인한테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선거인한테 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그 회송용 봉투하고 발송용 봉투가 서로 같은 사람에게 일치하게 발송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했고, 공보 같은 경우도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누락이나 중복되지 않도록 몇 번 확인을 해서 좀 있으면 우측에 인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발송하는 선거 공보 등은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 작업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 발송 작업에는 점자형 선거 공보와 음성으로 정보를 담은 USB를 발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보냅니다. 이와 함께 군인, 경찰 공무원에게 보내는 선거 공보 발송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자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가 들어간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됩니다. 오늘 봉투 작업을 하면서 교육감 전단지를 넣을 때는 이게 처음 열었을 때 보이는 그 사람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순서를 돌아가면서 넣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울로 마지막에 이 중량 재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중량이 몇 그램 차이로 이 잘못된 것과 제대로 된 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공보 발송 작업에도 공정을 기합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를 실은 우체국 트럭이
발송을 위해 우체국으로 출발합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부설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찾았습니다. 거소 투표의 경우 신고인 각자 투표를 마친 후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병원이나 요양소 등 10인 이상의 환자가 거소 투표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들은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개시 전 관할 선관위 담당자가 임시 기표소 2개를 설치했습니다. 기표소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도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기표소의 2배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한 번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시 정각이 되자 투표소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타거나 보조기구에 의지한 환자들이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며 여유 있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투표는 오전 11시에 종료되었습니다. 종료 후 병원 담당 직원은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기록부를 작성하고 선관위 직원과 함께 투표자 수와 회송용 봉투 매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게 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선거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일반 시민들이 뒤에서 조용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작은 힘들이 모여 선거라는 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